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주류가 되면 좀 중심물줄기에서 비껴나기 때문에 많이 소외받고 많이 왜소해지고 많이 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가 언제든지 주류가 되고 또 주류가 비주류가 되는 게 우리는 인생이더라. 비주류라고 해서 인생이 비참하고 서글픈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류에서 벗어나서 비주류가 되면 그동안에 보였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없고 가지 못한 비주류 인생이 되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오래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참 힘들죠. 이제 약자들이 대개 등이 굽어서 힘겹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걸 보면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수레를 끌고 새벽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왠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주류를 너무 서글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대단한 보트, 낡은 작은 보트 어디에 속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큰 배, 이제 선장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운전해주는 그런 크루즈선에 뒤에서 우아하게 멋있게 와인 마시면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하지, 움직이지도 않는 작은 보트에서 노를 저으면서 호도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주류, 잘 나가는 사람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류는 흔히 얘기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고, 비주류는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이들을 비주류라고 합니다. 대학이나 회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구별 지을 때 주류는 드러나고 비주류는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비주류가 나쁘냐? 아니라는 겁니다. 비주류는 뭐 이래저래 소외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힘겨워하고 좀 더 고심 깊게 애쓰면서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만의 노력으로 묵묵히 앞을 나아가는 사람이라 좀 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흐름을 탔다고 얘기할 때 잘 나갈 때는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길 수 있지만 뭔가 풀리지 않고 잘 안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비주류의 삶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뇌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좀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주류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주류는 좀 더 새로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만들어준 영역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시장에서 자기만의 무기로 싸운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특히나 비주류는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하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좀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류, 현직이었을 때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전무였고 부사장이었고 사장이었던 사람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온갖 천하무적의 힘을 펼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비주류가 되면요, 한없이 작아지죠.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나 정신적인 쇼크를 먹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소외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런 이제 모멸감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비주류로 오래 산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머무는 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생활하고 지내고 또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또 살아갑니다. 잘 적응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쩌면 주요 라인, 주류에서 사는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엄청 누리고 혜택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겠지만, 누리는 게 많겠지만 나오면 비주류가 되면 라인에서 빠지면 인생을 비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직일 때 처자식 결혼하면 3,000명의 하객들이 오지만 퇴직하고 나면 30명 오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고 뒷배경이 없이 살면 항상 인생이 액면일 수밖에 없죠.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앞으로 나간다라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물론 비주류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울 수 있죠. 무시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엄청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겉멋 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진정한 내 두 발로 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비주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 처지에서 만족하며 지내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낮은 자세에 있다 해도 서로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낮은 자세, 서러운 처지에 있어도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자신을 더 자극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자라는 겁니다. 나아지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게 만들어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주류일 때 자기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괜찮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고 더 대단해지는 겁니다. 주류가 된다라는 거, 비주류가 된다라는 건 어쩌면 좀 힘겹고 서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주류로 자기만의 내공을 축적한다. 이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주류로 살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식물하고 동물은 겨울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겨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름에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정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살라고 주문하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최대한 숨어 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Winter is coming. 앞으로 엄청난 충격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대비하라고 우리 안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원시시대의 유인원들은 거친 짐승들보다 빠르지도 않았고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냐고요. 두려움으로 각종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주류로 살던 사람들에게 비주류의 삶을 강요하고 좋은 자리를 내치고 허드렛 일로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을 강요하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겨울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 둬야 됩니다. 이미 겨울을 겪은 이제 나이 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살면서 겪는 사업 실패, 질병, 퇴직, 사별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암울한 날들을 지나와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다, 비주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보다는 남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좀 만들면 좋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다가 보면 영원히 주류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비주류로 살아도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비주류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현재 비주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더 가능성이 큰 여러 가지들과 만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